안녕하세요. 지난번 알아봤던 우리나라 전파 관리의 초창기를 기억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전파 관리의 역할이 확대되고 발전하는 성장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62년부터 1983년까지 전파 관리의 역사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진 이 시기를 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 시기는 전파관리기구가 대거 개편된 시기입니다. 1948년 설립된 전파국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50년 5월 29일 폐지가 됐습니다. 전파국의 폐지 이후 전파관리 업무는 서울전파감시국과 부산전파감시국, 광주전파감시국이 맡아서 관리했는데요. 이처럼 세계 주요 지역으로 전파감시국을 설치한 이유는 지방 전파감시국 위주의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파 자원 이용이 늘고 국가의 전파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파 관리 업무를 위한 더 큰 조직 개편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961년 10월 2일 전무국의 전파관리과가 전파관리국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전파 관리에 독립된 부서였던 전파국에 이어 두 번째로 독립된 전파관리 및 감독관청이 등장합니다. 이는 최신부를 비롯해 많은 전파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염원에 따른 결과였죠. 전파관리국의 출범으로 전파관리 행정은 강화됐고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파관리국은 최신부의 별도 조직인 외국으로 지속되다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설을 계기로 1981년 12월 31일 내부 조직인 내국으로 전환됐습니다. 내국 조정으로 전파관리 관련 정책과 전파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전파관리 업무 분야에 우주개발을 위한 전파 자원과 위성궤도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선진국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주력하고 있던 통신, 위성방송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1979년 9월 7일에는 전파통제소가 신설되면서 일반 전파 감시를 담당하는 전파감시국과 특별 전파 감시를 담당하는 전파통제소로 나뉘어 전파 감시의 양분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뒤 1983년 12월 30일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 전파감리국이 각 최신청 직할에서 분리되면서 각 지역 전파감리국과 전파통제국을 통폐합해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됐습니다. 전파감시 업무가 현재와 같은 중앙전파감시소에 의한 전국 단일 종합감시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1970년대 들어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정확한 정보 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파관리국 역시 1972년 전산화 계획을 세워 급증하는 전파 이용 수요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전파 관리 행정을 이루기 위해 사무 자동화와 주파수 관리 전산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최신부 전자계산소의 전산기를 이용한 전파 관리 업무의 전산 수행이 추진되면서 1980년부터는 전파 통제국에서 주파수 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위성통신 간섭 계산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ITU의 표준방송 전개 강도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파수 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파관리 업무 전체를 시스템화한 전파관리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1983년 2월, 당시 환금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최신부 전산 시스템인 IBM 4341-11M으로 전파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했고, 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의뢰해 지역별 무선국 통계 외 10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환금관리사무소와 본부 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해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최신부는 전파 이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간이 무선국의 허가 범위를 개인 사업체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것. 바로 간이 무전기인 워키토키의 사용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넓혀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응답하라 오바! 이 무전기의 사용이 일반인들도 가능해지면서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현장 실습이 쉬워졌고 적십자가 구호 활동에 이동 무선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해방 이후로 오랜 기간 수행해온 전파 감시 업무는 점차 안정되고 성숙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전파의 혼신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군 통신의 주파수 편차와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발생되는 스퓨리어스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장비의 불량에서 생긴 것보다는 운용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관리 당국은 불법적인 전파 운용을 단속하고 혼신 제거를 위한 조사 활동을 강화했는데, 이는 전파 이용의 확대에 따른 혼신 발생 외에도 통신 보안 사고로 국익을 해칠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울 전파감시국 방향탐지계 청사가 있었던 서울시 성수동 주변이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전파 수신 장애 문제가 나타났고 방향탐지 업무 오차가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7년 서초구 반포동으로 방향탐지소를 이전했는데 청사의 이원화로 업무 수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자 통합청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1970년 12월 28일 현재의 위치인 가락동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는데요. 비로소 전파감시 업무의 가락동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파관리에서 특별 전파감시 업무가 시작된 것은 1962년 서울 전파감시국과 광주 전파감시국에서 방향탐지 업무를 개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듬해인 1963년 6월 28일 서울 및 광주 전파감시국의 감리과에 방탐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독립된 특별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전파감시국에 고정 방향 탐지기 및 이동 방향 탐지기를 설치, 최초로 이 방탐기를 통해 수집되는 불법 외래 전파를 포착함과 동시에 위치 측정을 함으로써 방향 탐지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1968년부터는 이동 활동 등 특별 전파 감시 업무의 확장이 이어졌고 1970년 가락동 청사로 이전 후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면서 특별 전파 감시의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파수 관리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전파 통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유휴 주파수의 회수 및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전파자 원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통제를 위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서울 전파감시국의 통제과를 신설했다가 무선국 증가에 따른 전파 통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1979년 9월 전파통제소로 확대했습니다. 이어 서울, 부산 및 강릉, 광주의 분국 등 전파통제소의 추가 신설을 통해 더욱 철저한 전파통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파관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발전한 성장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